보수 성향의 신당인 바른정당 대구시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유승민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산후조리원 내에 있던 신생아들이 폐렴 등을 일으키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성에서 통합공항 이전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형 지진에 대비해 올해부터 원자력 지진 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5년 동안 장기 대책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도 추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까지 떨어뜨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이 영하 3.8도, 안동 영하 6.2도, 봉화는 영하 10.7도로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 출근길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늘은 맑은 가운데 공기의 질은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중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이번 주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 명절을 보름 남짓 앞둔 가운데 요즘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선물 세트 판매가 한창인데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설을 맞아 선물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백화점은 이번 설을 앞두고 파격적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5만 원이 넘는 선물만 무료로 배달해줬는데 올해부터는 3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 선물도 무료로 배송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5만 원을 넘지 않는 선물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5만 원 이상 선물 세트 무료 배송만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5만 원 이하 저가 상품에 대해서도 전국 무료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 구성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값비싼 선물로 분류됐던 한우와 굴비, 홍삼 등은 내용물을 줄여 5만 원 이하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커피와 통조림을 비롯해 샴푸, 치약, 칫솔 세트 등 비교적 저가의 선물 세트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격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공산품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좀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기 위해서 5만 원대 가까운 상품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첫 설을 맞아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선물의 모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 산후 조리 시설에 있던 신생아들이 폐렴 등을 일으키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폐업했고 보호자들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일도 안 된 라희는 생후 2주 뒤부터 내내 항생제를 먹고 있습니다. 2달 전 산후조리원을 나온 직후 폐렴으로 입원까지 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엄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당시 아팠던 게 라희만 아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은 조리원 동기 엄마들이 서너 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애만 아픈 게 아니구나 싶어서.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대구의 한 산후조리 시설에서 신생아 9명이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키는 세포기 융합 RS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보호자들은 아기들이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도 조리원 측이 괜찮다며 안일하게 대처하다 퇴실을 권유해 사태를 회피했다고 주장합니다. 아기가 조금 그렁그렁 되는데 근데 괜찮은데 혹시나 더 아프게 번질까 봐 그런다고 그 병원을 가봐야 되나 했더니 아니 병원은 안 가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시설은 보건소가 현장 조사를 한 뒤 하루 만에 자진 폐업해버린 상황. 집단 감염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은커녕 치료비까지 떠안게 된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이 터졌을 때 그냥 사업주의 양심에만 맡겨서 일 처리를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아무 규제도 안 해주고. 미안해요. 다 갖다서 내가 산후조리 거기 욕심 안 냈으면 애가 괜찮았을 텐데.
관할보건소는 법정 감염병이 아닌 데다 해당 시설이 조산원으로 등록돼 환자 발생 신고 의무도 없어 과태료 등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가 지금 조산원에 지금 RS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 역학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할지 조사 대상이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원만하게 하락하고 해당 시설 관계자는 폐업은 고의가 아닌 예정된 일이었고 보상 등은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통수단을 통합해 편리점도 있지만 일부 노선이 줄어들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버스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기사 편의시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에 문을 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7개 고속버스 업체와 20여 개 시외버스 업체를 한 곳에 모아놓아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줄어들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승하차장에는 아직도 공사 먼지가 날려 승객과 기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차장 3층, 4층은 먼지로 인해 갖고 우리가 참 눈코 뜰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거를 개선해 주십시오. 주차 수요는 260대나 되지만 버스 주차 공간은 158면밖에 안 돼 영업이 끝나는 야간에는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루 평균 700여 대의 버스가 드나들지만 복합 환승센터 안에 있는 기사 숙소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버스 정비 공간을 잘못 만들어 다시 만드는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멀리서 지금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아이고 피곤하죠. 수면 잠도 모자라고 자연적으로 잠도 모자라게 되고 아무래도 피곤하죠. 대구시는 법에 따라 주차 공간, 이용 시설 등을 확보했지만 실제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세차 공간 제공하면 좀 한 10개 확보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에 도면만 보고는 저희가 다 판단을 못했는데 대구 6개 정류장을 하나로 모은 복합 환승센터의 운영이 한 달 지났지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대형 지진에 대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올해부터 원자력 지진 안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계속 가동 중인 상태에서 최대 5년 동안 장기 대책으로 추진돼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규모 5.8의 경주 강진이 발생하자 한수원은 월성원전 4개 원자로의 가동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수동 정지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진 계측 장비에 대한 불신과 원전 인근 활성 단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내 지진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수동 정지 시간을 단축하며 원전 내진 성능 보강 등 6대 지진 안전 개선 대책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층 조사를 먼저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내진 설계 기준 재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담았고요. 실전용 규모까지 내진 성능 보강을 18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 지역 정밀 지질 조사에 5년간 28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확보된 예산은 고작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원전 핵심 설비의 내진 능력도 정밀 재평가할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진앙지와 인접한 월성원전의 경우 가동을 전면 중단한 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더 큰 지진이 온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거든요. 일단 대안은 월성 1, 2, 3정이 멈춰놓고 그다음에 안전점검하고 집안조사하고 한 1, 2년 걸리더라도 그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향후 추진 일정에 따르면 한수원 중대사고 신속 대응팀을 2019년까지 구성하고 원전 내 비상 대응 거점을 2020년까지 확보할 계획이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는 560여 차례나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한 달 사이에는 규모 3.0을 넘는 여진이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원전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경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서 예비 후보군에 속한 의성에서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사업 주체인 대구시는 3천억 원대 지원 사업비를 약속했고 공항 이전 반대 진영에서는 소음 피해 등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분석한 대구 군공항의 직접 주둔 효과는 연간 1,800억 원 수준입니다. 군인 6,400명을 포함해 10,000명이 공항 안팎에 거주하고 추가로 연간 1,600명의 취업이 이전 지역에 유발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구시는 별도로 소음 완충 지역 매입비를 포함한 3천억 원의 주민 지원 사업비도 약속했습니다. 문화 공공시설 확대라든지 또 세수가 증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 광역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그러나 공항 이전 반대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떠나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경제 효과가 과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음 피해 가구 수가 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해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설명에 대해선 분통을 터뜨리며 정확한 소음 피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대구 공항 밑에도 소미기 있고 농사 짓고 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요. 그게 뭡니까? 억지 춘향입니다. 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활주로 규모를 확대, 영남권 대표 공항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고 의성군 단독 후보 자격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군의군 사정 자체가 오보면 단독 유치로 가는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결국은 단독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설명회에는 2천여 명의 주민이 몰려 큰 관심을 반영했고 경찰은 4개 중대 4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다음은 훈훈한 소식입니다. 나라를 지키기에도 바쁜 해병대원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조혈 모세포와 머리카락을 내놔서 주위에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해병대 1사단 전차대대 모의훈련장. 전차 다목적 시뮬레이터에 들어가 실전과 같은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공제 여기 셋째 공격 실시하겠음. 조종수 공격. 보수대탄 전방 적전차. 전차장의 지시에 포수와 탄약수, 조종수가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전차장을 맡고 있는 김홍철 중사는 바쁜 일과 중에도 백혈병 환자를 위해 조혈모 세포를 기증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김 중사는 2달 전 림프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20대 환자와 조직 적합성 항원이 100%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고 대구의 한 병원에서 조혈모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이번에 제 도움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오히려 제 작은 노력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에 좀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주저없이 계속 기증할 생각입니다. 바쁜 행정 업무 등 부대 내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인사계. 정신교육한 내용을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거 누락된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각 중대에 알려줘. 부대 병력 유동 현황과 유지, 부대원들의 복지 업무 등을 도맡고 있는 천혜옥 중사는 오랫동안 길러온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천 중사는 지난 2013년부터 1, 2년 동안 25cm 이상 기른 머리카락을 3번에 걸쳐 기부했으며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해 염색과 파마를 하지 않는 등 불편함도 감수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이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애틋하게 생각했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좀 생각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모발 기증을 하면은 그 어린이들에게 가발로 제작돼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해병대원들의 이웃사랑이 얼어붙은 기부 문화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보수 성향의 신당인 바른정당 대구시당이 장당을 위한 발긴 대회를 열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해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구시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는 뜻을 같이 한 정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친유승민계로 불리는 김희국, 유성걸, 권은희 전 의원과 박승국 전 의원이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구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는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는 것이지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구태 정치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정치 해야 합니다. 깨끗한 정치 원하십니까? 네. 바른정당으로서는 보수의 핵심 지역인 대구를 놓칠 수 없는 만큼 새누리당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정책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바른정당의 차별화된 그런 포지션을 계속 밝혀나가면 국민들께서 이제 그런 걸 좀 보시고 이 지지를 결정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른정당 대구시당 창당준비위는 유승민, 주호영 등 국회의원 2명과 동구청장, 중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명, 전현직 지방의원 60여 명이 입당할 예정이고 18일 대구시당 창당대회까지 함께할 세력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당 발기인 대회장 입구에는 극우단체 회원 30여 명이 몰려와 대통령 탄핵은 배신행위라며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의사회가 설날 당일 비상진료에 참여할 1차 의료기관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급성기 질환을 진료하는 의원을 우선적으로 모집하며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직원 1인당 교통비 10만 원씩을 대구시가 지원합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추석 명절 당일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1차 의료기관 21곳을 운영해 1,100여 명의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흘간 공사장 관리 전반에 안전점검을 합니다. 특히 공사장 안에 동결작용으로 인한 터파기 치반과 비탈 사면의 안전성 확보 여부, 장비와 자재 등의 관리 상태,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상태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의성군 서북서쪽 27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경북소방본부에도 지진 관련 피해 신고 전화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현대, 기아, 르노, 삼성 등의 협조를 받아 배출가스 상설 무상 점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통해서 대기 오염이 우려되는 공단 지역이나 화물 차고지 등에서 노후 차량과 경유 차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도로 등 교통 혼잡 지역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상하반기 1회씩 원격 측정기 점검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육류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26일까지 축산물 작업장에서 육류 도축이 평소보다 1.5에서 2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고 검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해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육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와 미생물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로 했고 유통 중인 축산물도 수거해서 성분 규격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20일까지 식품 위생 및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원료와 가공시설의 위생적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허위 과대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입니다. 경미한 적발 사항은 기도 위주로 하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오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성주읍 경산 1리 주민들이 30만 원, 성주군 성주읍 백전 1, 2 주민들이 30만 원, 성주군 가천면 창천 1리 주민들이 48만 원, 성주군 성주읍 농촌 지도자회 회원들이 30만 원, 성주군 봉계 1, 2 주민들이 45만 원, 성주군 벽진면 농촌 지도자 회원들이 20만 원, 성주군 가천면 금복리 주민들이 21만 원, 가천면 마수리 주민들이 13만 원, 성주군 가천면에서 법전 1, 2 주민들이 12만 원, 법전 2, 2 주민들이 14만 원, 창천 3리 주민 30만 원, 화죽 1, 2 주민들이 1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8도, 안동 영하 6.2도, 봉화는 영하 10.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오늘 출근길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늘은 맑은 가운데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의 양만 늘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영천 영하 4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고요. 낮 기온은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의 기온은 영하 6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4도를 밑돌겠습니다. 영주의 기온은 영하 8도, 청송 영하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은 낮에도 5도 선에 머물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추위 일요일쯤 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